서울만큼 다양한 테마를 지닌 복합 여행지가 또 있을까요? 이 시간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행을 마련했는데요. 그 특별한 시간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대한제국을 거쳐 현재 이르기까지 그 숱한 역사를 품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 도시 서울. 이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요. 4대문 안에 들어섰던 한양이 위성도시를 갖춘 거대한 도시로 확장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서울이 거쳐온 변화무쌍한 역사는 숱한 이야기와 문화,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의 도전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발전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되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서울의 골목골목 숨은 명소들.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면 여전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옛 이야기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서울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과 같은 곳인데요. 미래의 지향적인 듯 싶지만 고궁과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서울의 풍경 속에는 살아 숨쉬는 전통과 그 전통을 잇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공간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답답하다 느껴지고 회색빛이라 여겨진다면 이제 눈에 들어 서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 속에서 만나는 서울, 그리고 우리 문화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여행 그 첫 번째 코스는 서울의 변화와 그 속에서 발전해온 우리의 자화상,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곳을 찾는다면 아마 청계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누구나 즐겨 찾는 명소가 된 청계천의 옛 모습. 그 역사와 문화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청계천면에 마련돼 있습니다. 2개 층으로 이루어진 전시관은 청계천의 역사와 미래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특별히 3층에서 시작해 2층으로 이어지는 관람 코스가 눈길을 끄는 곳입니다. 네, 여기 바닥에 보니까요, 예스러운 지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 한양도성 안을 저희가 다시 재현한 지도인데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인왕산 자락에서 시작된 청계천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흘러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계천, 우리 한양 하면은 서울 하면 생각나는 청계천인데 보니까 도심을 가르고 있는 하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중심을 한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네. 있지만 당시 그 한양도성 안을 가로질러 흐르던 하천이 이제 청계천이었고요. 당시의 이름은 개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하천으로서 청계천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개천은 이제 그 도심의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던 하천이었기 때문에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생활 하천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는 지금처럼 현대화된 그런 하수 시설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빨래를 하거나 더러운 것들을 좀 내다 버리면 그게 이제 이 청계천을 따라 흘러서 도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하수도 역할을 하는 하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 여기가 이 건물이 제일 꼭대기잖아요. 이 꼭대기부터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건물을 이제 4층에서부터 보면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천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하천의 흐름을 따라서 전시를 보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청계천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인 중구와 종로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모든 물이 모이던 곳이 바로 청계천이었는데요. 세종 때부터 시작된 치수 사업을 통해 무려 24개에 이르는 다리가 놓였던 서울의 대표적 하천이었던 청계천의 면모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옆에는 보니까요, 이 옛 드라마에서 보거나 좀 약간 이국적인 풍경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데요. 뭔가요?
이거는 1960년대 그 청계천 판자촌을 재현한 모형이고요. 실제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청계천변이나 아니면은 뭐 서울역 뒤에 달동네 이런 곳들에 이런 뭐 판잣집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뭐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더 잘 살겠다는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던 그런 생생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약간 꿈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청계천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았겠어요. 네. 특히 이제 저희 박물관이 있는 청계천 하류에 청계천 판잣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상경한 사람들이 첫 번째 거주지로 자리를 잡기가 좋은 곳이었고 또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곳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또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1958년 6월 복개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청계천은 서울로 모여든 이들에게 소중한 생활의 터전이었는데요. 그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전시가 눈길을 끕니다. 위태로워 보이지만 청계천 판자촌은 꿈을 키우던 소중한 보금자리였을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청계천 여행. 그 여정 속에는 옛 청계천의 생생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판자촌 시대를 지난 청계천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네, 아까 개발의 상징이라고 하셨는데 이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이야말로 정말 개발의 상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청계천은 이제 1958년부터 77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덮여졌고요. 그러니까 하천이 아니라 이제 도로가 되고 그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가도로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 청계천 고가도로는 한국의 어떤 근대화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럼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 판자촌 보고 왔잖아요. 그럼 판자촌이 있던 곳과 지금 이 뭔가 개발이 된 이곳이 동일한 곳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 판잣집들이 많이 있던 곳은 청계천 하류 지역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청계천 하천이 다 이제 도로로 덮이게 된 거고 주변 지역의 그런 판잣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고가도로와 주변의 상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청계천 지역은 이제 6, 7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끄는 그런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시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었군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는 세운상가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지금 남북으로 보이는 게 세운상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청계천 복원 사업은 보시는 지금 도로가 있던 부분을 다시 하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큰 변화가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청계천을 덮은 거잖아요. 덮어서 이렇게 개발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서울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지역이 청계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판잣집들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거기를 이제 어쨌든 뭐 근대화된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이 고가도로도 또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또 다시 청계천이 있잖아요. 저희가 약간 뭐 나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복원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70년대 자랑이었던 청계 고가도로도 한 40년 정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낡고 위험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가도로를 안전하게 뭐 보수를 해서 다시 쓰던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아예 철거를 해서 복원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었던 거고요. 이제 당시에 또 이제 서울시와 뭐 서울 시민들의 결정은 계속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약간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던 네, 건가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어쨌든 빨리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뭐 가치처럼 여겨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건축하고 뭐 재건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부실 공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잘 아는 뭐 삼풍이나 성수대교 붕괴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런 빠른 재개발 방식을 위해서는 뭐 문화재 보호나 환경의 보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원 사업을 앞두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개발 방식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청계천의 역사를 잘 담아낸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여간의 복원 사업을 거쳐 지금에 이른 청계천. 하지만 청계천의 복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노후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청계천. 원래 너비보다 크게 줄어든 청계천은 여전히 환경과 역사 면에서 여러 숙제들을 풀어가는 중인데요. 그 미래 청계천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선생님 뒤에는 보니까 또 다른 지도가 있는데 쭉 내려오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곳을 재현한 지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현재 모습인가요? 네, 이건 지금 복원한 이후의 모습을 이제 찍은 항공사진이고요. 네, 청계천의 전체 구역과 이제 청계천이 흘러서 한강까지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고 있는 영상도 그것과 관련된 영상일까요? 네, 뒤에 영상은 이제 청계천 복원한 지 10년이 됐을 때 그 저희가 다시 드론 촬영한 영상인데요. 10년 사이에 또 청계천이 많이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계천이 다시 복원이 됐잖아요. 복원이 되고 나서 약간 처음에 이걸 다시 복원한 이유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약간 개선이 됐을까요? 네, 뭐 이제 잘 알려진 얘기로는 일단은 고가도로가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철거되고 하천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서울에 이제 바람이 통하는 길이 생겨서 전체적인 기온이 한 1.5도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봤잖아요. 유물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 특징들이 있을까요, 따로?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청계천은 생활하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면서 발굴 조사를 했을 때 600년 전에 사용하던 그런 그 엽전부터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까지 아주 다양한 생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유물들도 가지고 있고 생활하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저희 나들이도 많이 하고 생활하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관광 명소로도 자리 잡았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2050 청계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나은 청계천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2050 마스터 플랜이라는 뜻이 205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청계천을 개선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 흔히들 이제 청계천 복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말씀이 많으신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긴 시간을 두고 뭐 아주 적은 수량이겠지만 그 상류에 있는 지천들을 좀 되살려서 적은 물이지만 하천 스스로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생태성을 회복해 보겠다,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래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청계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세상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인다. 청계천변에 들어선 세운상가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미사일과 탱크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못 만드는 것이 없었다는 세운상가는 발전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탄생하는 둥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청계천의 독특한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선생님, 여기에 전시돼 있는 것들이 LP판 맞죠? 네. 지금 저희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건 이제 청계천 대중문화라는 전시인데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어떤 청계천의 하위 문화 이런 걸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그곳에서 백판들이 많이 생산되고 유통됐는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백판과 그다음에 그 뭐 원판들 이런 거 비교하고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백판이라고 하면 지금 요즘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복제 이런 건가요? 네, 뭐 말하자면 그런데요. 이제 당시로서는 사실 라이센스된 음반이 뭐 일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런 개념이 잘 없을 때였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그 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라이센스 앨범에서는 빠져 있는 곡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백판이 만들어지고 그걸 또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생겼고, 네.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도 굉장히 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백판이 300원이었으면 그 원판은 뭐 1,500원 이런 큰 가격 차이 때문에 또 백판을 찾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백판은 뭐 뒤로 거래된다 그래서 그 백이라는 의미의 그 백판이기도 하고, 이제 이걸 여러 번 복제를 하다 보니 이제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백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복제가 되면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원판과 백판이 다 들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음질 차이도 꽤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음질 차이도 꽤 많이 나는데 또 상당히 좋은 백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청계천에 어떤 이런 음반을 사러 가면,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져가면서 찾아낸 그 백판 때문에 손이 이제 까맣게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 찾는 것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뭐 하루 종일을 찾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원하는 백판을 사서 가슴에 품고 돌아오면 그렇게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디 있을까요? 이쪽 안에서. 요즘 다시 LP판과 턴테이블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죠. 옛것의 좋은 점을 놓치지 않는 이들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는 여전히 인기입니다. 약간 요즘 왜 또 복고 카페 이런 것도 유행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데 와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은 아예 이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들어보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말 어렸을 때 집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용은 해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사실 지금 이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시대적인 분위기나 어떤 상황과도 맞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기 시작하고 네.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방이 생기고 맞아요. 또 가정용 오디오 같은 것들이 보급되고 네. 이러면서 당연히 이런 레코드판에 대한 수요나 그 문화 향유를 위한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그런 네,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이게 왜 조그마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들 본인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 가세요. 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일명 백판이라고도 부르던 해적판입니다. 1968년 건설된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세운상가. 그곳은 어른들의 질색어린 눈길을 피해 찾아든 신문물에 목마른 이들의 낙원이었는데요. 그때 모습을 시인 유화는 이렇게 노래했죠. 어머, 얘는 도네. 어머, 어떻게, 어머, 또 죽었대. 이거 근데 게임이 약간 굉장히 예전 게임 같은데요? 네, 80년대, 뭐 90년대, 네, 오래된 게임이죠. 선생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을까 봐 조이스틱에서 손. 이게 도는 게 나오니까 아까 힘드네요. 네. 또 죽었네.
게임 굉장히 오버워치. 잘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오셔서. 저 굉장히 잘 못하는 네. 편이. 이렇게 빨리 죽은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주로 오히려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뭐 네.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그러니까 아. 어린 시절에 이런 게임을 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사실 저는 약간 게임 원래 잘 못해가지고. 근데 진짜 신기한.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뭐 이 뒤쪽에 보시면 네.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이거 네. 알아요. 슈퍼 마리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 세운상가가 네. 워낙 뭐 전자산업, 뭐 부품을 네. 조립하는 산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유명한 지역이었기 네. 때문에 저렇게 뭐 그 저게 컴퓨터, 네, 조립 컴퓨터. 네. 당시에는 이제 TV를 네. 컴퓨터의 모니터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아. 뭐 저런 컴퓨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일본에서 들여온 그 게임 팩트를 다시 또 뭐 복제해서 유통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 산업의 시작이 이제 당시에 세운상을 중심으로 또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물건의 유통이 쉽지 않았던 시절 음반이나 게임, 비디오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청계천 일대 세운상가는 대중문화를 보급하는 전진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금지곡이 많았던 그때 듣고 싶은 노래를 불법 복제해 들었던 독특한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보고이기도 했던 청계천.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세대는 호기심과 신기함 속에 옛 모습을 엿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 새롭게 열린 청계천 시대를 보며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또 다른 물줄기를 꿈꿀 수 있는 곳 청계천 박물관입니다.